네, 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컬 커즌스가 전반기 후에 이제 시즌 아웃이 됐었고, 저스틴 제퍼슨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질 못했습니다. 7승 10패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었던 바이킹스였고,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 가장 그 관심사가 됐던 부분은 이제 쿼터백을 계속 컷 커즌스로 갈 것인가 여부였는데, 커즌스가 결국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새로운 판을 짜기로 바이킹스 결정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두 명의 쿼터백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시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이었던 이제 3월에 샘 다놀드와 1년 최대 1,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어요. 음, 다놀드라고? 좀 오랜만에 풋볼 소식을 접하시는 바이킹스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의아한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음, 어, 사실 뭐 드래프트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아주 높은 순위에서 뽑혔지만 뭐 음, 재치에서 결국 뭐 적응에 실패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좀 뭐 펜서스 뭐 등등에서 이제 뛰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였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지난 시즌에 나이너스에서도 뭐 확실한 백업으로 이제 아마 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나요? 뭐 그때만 이제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뭐 좀 높은 금액으로 바이킹스와 계약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긴 해도, 자리가 안전하진 않다. 결국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자리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 다놀드 개인으로서는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NFL 커리어에서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전으로 한번 계속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어, 팀은 이제 뭐 다놀드와의 계약과는 별개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그때 패트리어츠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1라운드 11번 픽 그리고 23번 픽 그리고 내년도 1라운드 픽까지 얹어서 뭐 뉴잉글랜드 이제 전체 3번 픽을 한번 노려봤었어요. 근데 이제 음, 패트리어츠와 이제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뭐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케일러 윌리엄스라던가 제이든 데니얼스, 드레이크 메이 이렇게 소위 1티어로 불리는 이제 3인방을 선발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었던 바이킹스였습니다. 음. 결국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제츠랑 트레이드업을 했죠. 한 계단을 올라와서 어, 전체 10번 그리고 이제 쿼터백 중에는 다섯 번째로 미시간 출신의 제이제 맥카트리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제 미시간이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팀이긴 하지만 중심이 맥카시에게 쏠려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러싱 중심의 그런 이제 공격을 가져갔었던 미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맥카시의 평가를 좀 평가절하시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음, 지난 시즌의 데이터를 보면 경기당 약 22번의 패싱 시도밖에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 조금 더 표본을 넓혀 보더라도 22시즌에도 한 23회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1티어 쿼터백 3인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케일러 윌리엄스가 한 32회, 제이든 음, 데니얼스가 27회, 드레이크 메이가 35회 정도 이제 경기당 패싱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비교하면 이 JJ 메카시의 어떤 패싱 비중은 이제 확실히 적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제이든 데니얼스와는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보자면 데니얼스는 사실 저희가 워싱턴 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자신의 발을 뭐 또 주무기로 하는 쿼터백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음, 경기당 11번의 러싱 시도를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데니얼스가 뭐 어깨로는 27번, 발로는 11번, 그러니까 합치면 한 38번 정도의 뭐 공격을 좀 뭐 직접 시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음, 비교하면 메카시는 이제 경기당 평균 4회 정도밖에 뭐 러싱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이제 패싱과 러싱을 다 합쳐서 보면
메카시의 비중이 확실히 낮았던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분석해도 뭐 지나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선수가 좀 1티어 선수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고,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이 선수가 뭐 플레이 액션이나 모션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능하다. 그리고 포켓 프레전스도 괜찮고, 특히 이제 포켓이 뚫렸을 때 상대의 태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쿼터백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프로그레션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뭐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음, 어,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NFL을 이제 계속해서 좀 봐오면서 쿼터백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성장하지 않는 능력치가 이 프로그레션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선수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어, 일단 저 오라인을 굉장히 좀 짱짱하게 프로텍션을 잘 세워줘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필드 중앙 쪽으로 이제 접고 들어오는 리시버들에게 이제 패스를 던졌을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 뭐 요런 이제 음, 뭐 스카우팅 리포트 내용들도 있었고, 일단 뭐 바이킹스가 9월에 가서 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한 6월 뭐 중순 정도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 시점에서의 뭐 바이킹스 현지 언론을 좀 살펴보면 일단 개막전에는 샘 다놀드를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워서 시즌을 출발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서 메카시는 조금 리그에 적응하는, 뭐 성장하는 좀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음, 뭐 이번 시즌 중이 될지 아니면 다음 시즌 시작이 될지, 그때는 아마도 이제 메카시가 주전 쿼터백으로 올라서는 것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메카시가 뭐 이러저러한 뭐 제약 사항들도 있겠지만 음, 일단 뭐 상위 순번에 뽑힌 쿼터백 치고는 뭐 팀의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꽤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음. 그런 환경들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킬플레이어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데어린 쿡이 전성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러닝 쪽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제 바이킹스였는데 결국 이제 알렉산더 매티슨도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닝백 쪽이 좀 공백이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을 에런 존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좀 해결하고자 한 바이킹스입니다. 음, 1년 700만 달러를 주고 이제 지구 라이벌 패커스의 러닝백 에런 존스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에런 존스가 글쎄요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부상도 많았고 부진했던 그런 한 시즌이었거든요. 장기 부상은 아니었지만 좀 짧게 이제 한 1-2주씩 뭐 결장하는 그런 부상들이 좀 여러 차례 있으면서 총 6경기나 결장을 했고, 사실 음, 이제 데뷔 시즌이었던 2017년에는 뭐 존스가 좀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해서 이제 성적을 못 냈었다고 한다면 그 음, 이후로 이제 가장 부진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패커스도 아마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를 보고 에런 존스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낮추면서 이제 뭐 그냥 떠나보내게 된 것 같고, 음, 에런 존스 입장에서는 이제 30세 시즌에 뭐 처음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바이킹스는 뭘 보고 에런 존스에게 이제 이런 계약으로 오퍼를 했을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에런 존스가 시즌 전체로는 좀 부진했는데 플레이오프 2경기를 포함한 마지막 5경기에서는 그 5경기 모두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좀 건재함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음, 본궤도에 오른 듯한 모습으로 시즌을 끝마쳤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체를 본 패커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팩트에 좀 집중한 바이킹스가 아니었나, 예, 좀 추측을 해 봅니다. 네. 이제 그 에런 존스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30살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베테랑에 가까운 뭐 그런 이제 선수가 됐고 뭐 이제 커리어 첫 이적이죠. 계속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에서만 뛰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어, 뭐 지구 라이벌로 또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린베이를 만났을 때 또 그린베이 팬들이 이 선수를 어떻게 맞아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글쎄요. 뭐 아주 뭐 깊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이제 음,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뭐 추측, 뭐 좀 걱정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음, 에런 존스가 이제 패커스 시절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다른 팀의 뭐 그런 프랜차이즈 러닝백들에 비해서 예 적은 캐리 횟수를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스타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음, 좀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바이킹스의 지금 상황과는 어떻게 좀 조합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샘 다놀드라는 좀 확실하지 않은 쿼터백이 일단 주전이 될 것 같고 뭐 가까운 시간 안에 이제 제이제이 메카시가 자리를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메카시도 지금 대학 시절에 본인의 공격 비중이 좀 높지 않았던 쿼터백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기조가 이 바이킹스에서도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러닝백 쪽에서 쪼끔 더 많은 뭐 캐리 횟수를 좀 가져가 줘야 되는데 에런 존스는 또 음, 그런 스타일로 커리어를 이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음. 어 많은 패싱을 던지지 않은 메카시 그리고 많은 러싱을 하지 않은 에런 존스의 조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예 요런 것들이 쪼끔 궁금해지는 네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시버도 역시도 뭐 저스틴 제퍼슨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결국은 이제 그 이번 오프 시즌의 뭐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커크 커즌스냐 저스틴 제퍼슨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선수 모두에게 장기 계약을 좀 주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 지금 이제 프라임 타임을 달리고 있는 저스틴 제퍼슨에게 장기 계약을 주는 게 맞다라고 이제 바이킹스는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년 1억 4천만 달러, 거의 뭐 연평균 3,500만 달러니까 이게 그 웬만한 쿼터백 샐러리랑 거의 맞먹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제 저스틴 제퍼슨에게 얼마나 좀 큰 기대를 걸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고, 특히나 이제 1억 4천만 중에 1억 1천만 달러가 보장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비율도 굉장히 높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저스틴 제퍼슨이 팀의 중심이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계약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쿼터백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 선수 중에 역대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만큼 제퍼슨이 데뷔 시즌부터 보여준 이 센세이셔널한 모습이 뭐 많은 팬들에게도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예 제퍼슨이 또 이런 큰 계약을 좀 따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음,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10 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좀 분명히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 리시빙 야드를 어떻게든 넘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제퍼슨은 제퍼슨이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4년 커리어 동안 경기당 리시빙 야드가 지금 98 야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 야드 이상을 항상 기대할 수 있는 네 사실 보통 저희가 100 야드 넘었다고 하면 '아 이날 이 리시버가 잘했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종종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음, 그거를 상수로 예 커리어 내내 해 왔던 선수라고 보시면 네 '제퍼슨이 이런 계약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되시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커즌스를 잡지 않는 대신에 이제 제퍼슨과의 이제 대형 계약을 맺었고 뭐 다놀드라든가 또 루키 계약에 있는 이 제이지 메카시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캡 스페이스 관리를 이제 하는 바이킹스의 행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데뷔 시즌 치렀던 저 조던 에디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거기다 이제 타이트 엔드, TJ 호킨슨 선수도 지난 시즌에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스킬 플레이어진 쪽은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선발로 나서는 샘 다놀드가, 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이쪽도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달튼 리스너가 FA였는데 이 선수와도 재계약을 맺으면서 지난 시즌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5 명의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센터 브래드버리 쪽이 좀 불안하다는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다른 쪽에는 그래도 다들 준수하고 예
크게 약점이 없는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음,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뭐 워낙 패스 게임이 이제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오펜시브 라인의 패스 블락 윈 레이트 또 이제 팀 전체 오펜시브 라인을 평가하는데 아주 주요한 지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에 이 부분에서 리그 3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음, 이번 시즌도 전체적으로는 한 탑 10 정도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이다. 예, 이렇게 좀 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공격보다도 수비 쪽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바이킹스입니다. 일단 그 프런트 세븐에서 핵심이었던 데니얼 헌터가 떠났죠. 이제 휴스턴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2020 시즌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도 이제 7경기 출장에 그쳤으니까 물론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커리어가 조금 꺾이지 않겠느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건강만 하다면 본인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또 데니얼 헌터가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 16.5개의 색을 또 기록을 하면서 최다 색 5위에 오르기도 했을 만큼 이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바이킹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헌터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 이제 헌터의 뒤를 받쳐줘서 한 8개 정도의 색을 기록했었던 이 DJ 워덤까지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 이런 엣지 러셔 쪽의 보강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음, 뭐 어떤 선수들 영입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휴스턴의 조나단 그리나드와 4년 7,6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이 그리나드가 사실 어, 기대를 받았던 이제 데뷔 시점과는 별개로 사실 좀 리그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음, 시즌에 좀 알을 깼다라는 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뭐 헌터가 결국 휴스턴에 오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바이킹스가 트레이드는 아니었지만 예, 사실상 트레이드의 느낌으로 이 그리나드를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펜시브 라인맨 제리 틸러리, 뭐 인사이드 라인베커 블레이크 캐시맨, 엣지 러셔 앤드류 반 깅클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뭐 준척급 FA들을 또 영입을 해서 이제 팀의 주전 라인업에 좀 채워 넣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보를 했었던 그 1라운드 픽 전체 17번 픽으로 엘라바마 출신의 엣지 러셔 댈러스 터너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올 시즌에 전반적으로 이제 쿼터백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제 그 공격팀 선수들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수비 포지션 선수들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비 포지션 선수로서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엣지 러셔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로 지명이 된 만큼 사실은 이제 17번 그 순위보다는 사실 더 나은 기량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들도 많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컴바인에 이제 참가를 했던 엣지 러셔들 중에 유일하게 40야드 대시 기록이 4.5초 이내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음, 4.46초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드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고, 이게 이제 뭐 이번 컴바인을 좀 넘어서서 전체 역대 컴바인으로 보더라도 엣지 러셔 중에는 이제 6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터너가 뭐 스피드를 얼마나 살려서 이 리그 데뷔 시점부터 임팩트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프런트 세븐 쪽에 변화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또 수비팀을 어떻게 또 잘 꾸려 나가는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세컨더리는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제 샤킬 그리핀 선수를 1년 600만 달러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시애틀 시절 이후에는 조금 부침이 있었던 시즌들이 많았었던 그리핀이었는데 또 이 선수가 사실 로테이션 멤버로서는 굉장히 또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그래서 바이킹스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 시즌의 어떤 뭐 지구 우승이라던가 플레이오프에 당장 도전장을 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음, 뭐 그게 다놀드 쪽이든 메카시 쪽이든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음, 이제 지구 라이벌들이 지금 워낙 다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라이언스는 지난 시즌 워낙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베어스는 전력 보강이 잘 됐고, 패커스도 이제 조던 러브 체제에서 조금씩 더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지구 최하위가 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당장 이번 시즌에 어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다음 시즌 그 이후를 위한 이 JJ 메카시 체제를 얼마나 잘 탄탄하게 갖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올해부터 뭔가 성적을 내려고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팀이 향후 몇 년 동안 망가지는 그런 경우에 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샘 다놀드를 선발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팀에서 냉정하게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성적 욕심은 당연히 나겠지만 올해는 좀 옥석을 가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될 선수들과 아닌 선수들을 한번 좀 구분해 보는 그런 시즌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서 제이제 메카시 선수를 좀 레드셔츠를 입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간다면 어, 더 나은 내년 시즌, 후내년 시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 얘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